2020년 7월에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을 만들게 되는 수출 경제지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이러한 2020년 7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의 실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게 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한민국의 온도차가 발생이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재테크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고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대한민국의 7월 수출 실적, 중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2020년 2월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이와 같은 침체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이 멈춰섰을 때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 이와 같은 침체세.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가 1위가 중공이고 2위가 미국이에요. 이 두 개 나라들이 연달아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멈춰서게 된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이와 같이 이제 침체세가 나타났을 뿐이 없고, 5월서부터 이제 미국 경제도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5월 이후에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와 이와 같다. 야 아까 2020년 2분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격한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지만 이들보다 약해, 선방한 거야. 그리고 유럽 경제, 미국 경제 개선되고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 바로 이와 같이 개선세가 빠르지 않냐. 대한민국 경제 선방하고 있다. 요거는 매우 짧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2020년 10월 이후서부터 2020년 7월까지만 조망을 했을 때예요. 조회 가능한 범위로 이 수출 실적 데이터를 넓히게 되면 이 밑에 자료가 되게 돼요. 파란 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 수출 실적은 희한하게도 2017년도에 가게 되면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게 되고 2018년부터는 수출 실적의 완연한 고점과 저점 모두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의 부의 절반을 만드는 수출이라는 활동이 2017년도서부터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8년도서부터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수출 실적 개선세가 나온 것이 개선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 하락 추세 내에 상한선에 다다랐을 뿐이에요. 이것이 개선인가? 개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한 이와 같이 대한민국 부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서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 수출의 실적이 2018년도서부터 하락 추세였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2018년도서부터 안 좋아졌겠네. 다른 경제지표, 또 7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설 실적이에요. 특정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큰 주기를 갖게 되는, 장기간의 주기를 갖게 되는 두 개의 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7년의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의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이제 GDP로 확인하게 되면 단순하게 건설 GDP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건설 GDP가 제조업 GDP보다 작고요. 제조업 GDP보다 서비스업 GDP가 더 커요. 이 건설 경기 이와 같이 안 좋아도 제조업, 수출 주도형, 제2한강의 르네상스 이와 같이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지표, 건설업 GDP에 뭐가 포함되느냐? 직접 건물을 올리는 종합건설사들의 실적만 건설업 GDP에 들어가게 돼요. 이와 같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주문할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시멘트 가져와라. 시멘트를 만드는 데서 시멘트 만들어야 된다니까 석회석하고 다른 원재료들 좀 가져와서 만들어봐라. 시멘트도 주문하고 여기다가 이제 철근 골재를 갖다가 올려야 돼. 여기 이제 주문을 해요. 또 돈을 주고 다른 데 이제 철근 골재 시멘트 골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골격을 잡기 위해서 볼트하고 너트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돈 여기 있으니까 돈 받고 가져와. 거기다 이제 만들어져 가면 도기, 창문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와.
건물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서비스 기업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해요. 건설업 GDP에 들어가는 건설사로부터 이 선주문을 받은 모든 것들이 제조업 GDP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산업고리의 출발점이 이와 같이 악화가 되게 되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만들어지기 힘들게 돼요. 절름발이가 돼요. 두 발로 뛰지 못하고 한쪽 발을 접고 깨갱이 발로 뛰게 되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되죠. 바로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중요한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지표인 건설 실적이에요. 2017년도서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주식시장보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왜냐? 부동산 경기를 세분을 하게 되면 가장 비중이 큰 게 기존주택 거래, 두 번째가 재고주택 거래, 세 번째가 신규주택 판매 경기, 네 번째가 신규주택 착공 경기가 되게 돼요. 얘가 비중이 가장 더 커요.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집의 판매 경기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유동성이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지표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2017년도서부터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에 돈이 흐르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멈춰서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틀리게 이때의 마이너스보다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에 디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동성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이것을 넘어서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만 잡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의 절반 이상을 만들게 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수출 지표도 같이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2017년 6월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장기간 동안, 또 유례가 없는 국가가 재개발 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까지 확정되고 있는 중에, 그와 같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는 기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수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게 되고, 연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2017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 반복해서 2.0.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마이너스 1.2%의 경제성장률이 사라지게 됐고,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부동산 경기 2017년도서부터 하락 추세, 수출 하락 추세, 인플레이션율, 코로나19 때보다 더 격한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하락 추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국가의 정책은 우리가 뭐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 뭐냐,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한민국 ETF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상품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ETF의 주가 상승이 이머징 마켓보다 강하다. 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이머징 마켓의 상승세가 더 강하다. 정확히 2017년 이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2017년 이전까지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의 상승세를 압도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매우 장기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8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며, 대한민국의 건설업 경기가 하락 추세,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게 되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의 하락 추세,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은 2018년도 이후에 이머징 마켓보다 상승세가 약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완연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원화 유동성이 늘어난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확인했죠. 이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 대한민국 건설업의 하락 추세,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 대한민국 수출의 하락 추세는 정확히 2017년도 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즉 2017년도서부터 진행된 경제정책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이머징 마켓의 상승 속도를 압도했었던 과거의 그와 같은 호호 시절을 맞이하기 힘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달라요. 보게 되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때마다 연동해서 상승 형상이 나타났었던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변동성은 하방 변동성, 상방 변동성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은 변동성으로 흡족한 수익률을 얻게 되더라도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환전하는 이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3월에 급락을 만들어냈을 때 하방 변동성을 만들었던 주체들은 이와 같이 돈을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을 급등을 시키게 돼요. 그렇지만 이 미달러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 물물 교환을 할 때 이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게 미달러예요. 미달러의 가치를 이와 같이 막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미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3월 23일 날 실물 경제에 돈이 원활히 회전하지 않고 그리고 미달러 유동성 부족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필요하다면 실물 경제에 돈이 회전을 하고 미달러 유동성이 안정이 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달러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됐고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이와 같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지금 볼 수 있듯이 미달러 선물 가치는 향후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3월 25일 날 공개방송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은 이전과 달리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상승하는 이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누적되게 되자 이와 같이 이전의 하한 수준을 이탈하게 됐고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서 7월서부터는 이와 같이 7월에 옵션 만기일 날 제대로 된 미달러 선물 가격의 상승도 만들지 못하고 3월에 급등을 만들었었던 시작 가격 자체도 하향 이탈됐어요.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는 환율 제도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미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이와 같은 이 미달러를 기준으로 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이 원활하기 위해선 이 환율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즉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화폐 유동성이 늘려야지 돼요. 그래서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절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와 같이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는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미달러 유동성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국의 새우 기업 이익도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죠. 또한 실물 경제에 돈이 회전하는 미달러 유통 속도 또 보게 되면 2020년 2분기까지 이와 같이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물 경제 기업 이익이 침체되는 현상, 그리고 돈이 잘 돌지 않게 되는 현상. 즉 기업들은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존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생존 전략은 고정비를 줄이고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설비를 매각하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현금을 부유를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단 하루라도 더 버텨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추진하게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기 부양 정책이 시작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기업의 생존 전략이 성장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즉 여전히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의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아직도 생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들의 전략에 전환되기 위해선 주요한 글로벌 경제의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확인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누적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이 투자 관점으로 좀 얘기를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얘가 상승하는 기간에 파란색 선이 상승하는 현상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냐? 파란색 선은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 되게 된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유로화 유동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는 시절 미국의 뉴욕 증시는 대세 상승이 만들어져 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일본 구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이전과 같이 뉴욕 증시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3월에 폭락이 나타났을 때 시기인 2번으로 명기한 구간을 보게 되면 유로화 대비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주식 가격만 상승하는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은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은 반대의 언더슈팅이 수반되게 된다. 현재는 3월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글로벌 금융시장은 실체가 있는 상승 2020년 3월과 달리 실체가 있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실물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아직까지도 생존 전략을 고수하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기업 이익의 개선세가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은 실체가 있는 3월과는 완전히 다른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온도차가 발생하는 어려운 구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전체를 다 공유할 수는 없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가격 차트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글로벌 경제를 조망을 하고 글로벌 경제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방향성이 무엇이고 변동성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흐름에 적정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기준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되고 또 이러한 기준들은 어떠한 하부 기준들로 구성이 되고 또 이러한 기준은 또 3차 레벨에 어떠한 또 하부 기준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 터미널 레벨인 4차 레벨에 들어오게 되면 개별 금융상품이 깔리게 되게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 가격 차트만 보고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게 되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으로 또한 명확한 기준을 구성하는 하부 기준들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체계, 시스템이 명확히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각각의 금융상품들이 배치가 되게 된다. 즉 아무렇게나 금융상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각 금융상품 간의 독립성 또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에 수렴하게 되는 금융상품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명확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춰야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구분해서 대응할 수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온도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격한 조건이 만든 이
격한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2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